한번 쭉 읽어봤을까? 그 문제까지 한번 풀고 한번 앞에 보자. 아, 좋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문학 독해법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거야. 결국 독해법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이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치? 너도 지금 방금 쌤이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 때 너가 모르는 새 어쨌든 너만의 어떤 독해법을 통해서 너는 이 적혀져 있는 이 글자들을 처리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됐으니까 문제를 풀어봤을 거고. 그치?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앞에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감상해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작정 이런 여러 가지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 간단하게. 비문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제일 일반적인 걸 보면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있고, 그치? 여러 문단, 뭐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문단으로 이루어진 어떤 글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통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 비문학 지문이라는 걸 딱 봤을 때 사실 우리는 결국에는 요거를 아무리 잘 이해를 해도 아무리 내가 잘 읽어도 이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사실 수능이란 시험에서는. 그럼 우리는 결국 목표는 얘네를 다 맞추는 거야. 근데 너가 이 시험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웃긴 게 이거 어떻게 보면 오픈북 시험 아님? 맞잖아. 우리 오픈북이라 하면 되게 쉽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아니 왜냐하면 옆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냥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거면 우리가 읽는 것도 그냥 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내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현장에서는 요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너무 많은 과정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것들에서 하나라도 뭔가 제대로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못 찾거나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못 찾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강사들도 가르칠 때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 잘 많이 없어. 문제를 보고 이제 질문을 가라는 사람은. 그래서 보통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읽는 거지. 지문을 어떻게 잘 읽고 어떤 방식으로든 잘 읽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라. 아니 뭐 적당히 이 지문 전체를 쫙 훑으면서 구조라도 짜라. 완벽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라. 라는 얘기들이 있어. 오케이? 대충 이렇고 좀 이렇게 비문학 글을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 비문학 글을 읽고 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과외하는 애들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약간 질문들 아니면 약간 걱정들이 뭐냐면 쌤 일단 글을 다 읽긴 했는데 뭔 소리 글을 다 읽었어.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분명 그걸 다 읽었는데 그리고 그걸 읽었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남는 게 없으니까 또 지문 가서 요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글을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제대로 읽었어. 제대로 읽은 것 같아. 제대로 읽은 느낌이 나. 근데 문제는 못 풀겠어요. 나 정말 잘 읽었어요. 근데 문제를 가니까 또 다시 가봐야 되겠더라고. 뭔가 헷갈려요.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뭐야? 그냥 글 읽기 너무 싫어요.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 혹시 너는 어때? 너는 어떤 것 같아? 제일 자주 발생하는 거는 2번.
남는 게 없는 거랑. 그래서 글을 읽기 싫어하는 타입은 아닌 거네. 다행히도. 특히 시험 칠 때는 약간 집중이 잘 돼가지고 오, 글이 잘 읽히게. 그럼 좋다. 근데 그치. 이런 게 근데 또 되게 기분이 나빠.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근데 남는 게 없으니까 약간 화가 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럼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를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 자, 그럼 이것들을 쌤도 사실 다 느꼈던 것들이야. 쌤이 왜 이거까지 적었냐? 이게 쌤의 그거였거든. 쌤 같은 경우에는 둘 다고 그다음에 얘 진짜 글 읽기가 너무 싫은 거야. 글을 정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쌤이었거든. 그래서 정말 이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줄게. 자, 구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고 우리가 이 지문을 그래서 결국에는 잘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해.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에서의 변수가 너무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잘 읽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글을 잘 읽을 거야. 그러면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 내가 체크해 줘야 될까? 혹시 들어본 게 있어? 이 전체 글이 쭉 있을 거야. 너 방금은 글을 읽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모든 글자 내가 통으로 암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도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글자들 중에서도. 그럼 특히 내가 무언가를 좀 중요하게 볼 게 필요하겠지. 혹시 그런 걸 관련해서 뭔가 들어본 게 있을까? 잘 모르겠어. 그럼 쌤 힌트 하나 줄까? 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답을 바로 얘기해 줄게. 쌤이 생각했을 때는 정의된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정의된 개념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정의된 개념이 뭐야?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 그치, 정의를 찾으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어쨌든 그 정의랑 연결된 개념이 있을 거지. 그래, 정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오케이. 그럼 정의는 왜 중요할까? 맞아. 그러니까 쌤이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정의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보통 이 정의된 개념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는 문제를 교수님이 내시잖아. 평가원이. 그럼 평가원이 어쨌든 사실 문제 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근데 굳이 요거를 낸다라는 거는 요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 평가원이. 근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자, 그건 뭐냐면 애초에 이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정의라는 거의 뜻이 정의가 뭔지 알아? 정의라는 거는 의미가 정해졌다는 거거든. 의미가 정해짐. 그리고 이 의미가 정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어떤 개념이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의미를 정해준 거니까 쌤이 의미라고 할게. 의미. 어떤 개념은 무조건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나? 얘는 필연적 관계인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아닌 것 같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건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전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뜻이 하나만 나와 맨날? 아니지. 보면 메인 뜻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 쓰일 수 있는 뜻들도 있고 그러니까 철학 이렇게 괄호돼 있고 뜻 아니면 경제 괄호치고 뜻 다 다르게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한 개념에 대해서 한 의미가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즉 원래는 이 의미 말고도 다른 의미들도 존재했다고. 여러 의미가 존재했다고. 근데 이 정의된 개념이란 건 뭐야? 이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굳이 얘를
해가지고 얘한테 부여를 한 거야. 뭐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이 픽한 사람은 누굴까? 평가원? 근데 평가원이라고 하면 막 애들이 막 어둠의 세력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글을 쓴 사람, 필자라고 해보자. 어쨌든 이 글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 한 명 있다가 생각해보자. 필자라고. 이 필자가 어쨌든 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요 의미를 픽한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니까 이 필자에 어떻게 보면 의도가 좀 담겨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굳이 이걸 본 거야. 굳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 아니라고. 근데 애들은 문제가 뭐야? 그냥 정의만 보면 그냥 무조건 가로치고 그다음에 뭔가를 그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외우려고만 하고. 이래서 중요한 거야.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이 필자가 나는 이렇게 볼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관점을. 그리고 이 관점은 적어도 그 지문 안에서는 절대적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너무 또 약간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우리 방금 지문 있지? 방금 지문에서도 생각해봤을 때 뭐 열팽창 같은 것도 일단 정이긴 한데 뒤에 보면 막 곡률 이런 얘기 나오지. 곡률이란 걸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지? 한번 찾아볼래? 고온의 속도를 포함하는 공기점을 띄어진 뒤에 곡률 반지를 하고 그 곡률 반지를 역수를 공률을 그치.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가 이거랑 상관없이 방금 이 질문 봤으니까 그 대답을 한 거잖아. 그냥 친구가 너한테 야 곡률이 뭐야? 라고 하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까? 휘어진 정도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의미가 될 수가 있어. 근데 평가원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방금 너가 얘기한 뭐 그 반지름의 역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확실히 이거는 의미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이 정해줬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곡률에 대해서 저는 곡률은 딴 거 아니고 그냥 휘어진 정도인데요? 하고 그래서 자기는 휘어진 정도라 생각하는데 막 지문에서 다르게 적혀 있어. 저는 그거 납득 못해요. 하고 그렇게 많이 풀잖아?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지. 근데 보통 이렇게 싸가지 없게 가진 않지. 보통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곡률이란 거는 내가 딱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정해진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미 자체, 이 정의 자체는 이 필자가 너한테 좀 약간 알려준 어떤 관점, 아니 이렇게 하면 봐주세요의 어떤 요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만큼 일단 정의된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얘가 왜 중요한지 좀 알겠지. 그리고 한 가지 또 요소가 뭐가 있냐면 이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관점이라는 데에서도 중요하지만 너가 이거에 대해서 처리가 필요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특히 그러니까 기출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식으로 많이 서술이 되냐면 어떤 개념이 있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그렇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여기 앞에서 여기 정의해줬거든?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만약에 얘를 다시 쓸 거야. 동그라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거는 당연히 안다는 전제 하에 뭔가 얘기를 해. 그 말은 그러니까 필자는 너가 이걸 딱 여기서 그냥 나중에 또 써도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돼? 요거를 체크를 해, 그때 읽을 때는. 근데 나중 가서는 이걸 또 까먹어 버려. 아니, 활용을 못 하게 되지. 그러니까 단절이 생기는 거야, 단절이. 나는 이걸 봤을 때 또 다시 새로운데 이미 이 필자는 요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 정의된 개념을 일단은
뭔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처리까지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만큼 어쨌든 정의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정의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 글을 만드는 재료 같은 느낌이야. 이 글의 재료. 무조건 일단 얘가 기준으로 생각해줘야 돼.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한번. 이 너가 방금 그 지문 있잖아. 열팽창 지문에서 지금부터 선생님 미션을 줄게. 정의된 개념을 다 찾아봐. 지금부터 다 찾아서 개념은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괄호를 쳐줘. 시간 한 5분 정도 줄게. 시작. 아니다. 빨리 할 수 있어. 빨리 해봐. 다 찾았으면 나중에 얘기해줘. 오케이. 총 몇 개 찾은 것 같아? 개념 기준으로 개수를 산다면? 10개? 오, 굿.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같이 볼까? 자, 일단 너가 찾은 거 하나씩 얘기해봐. 제일 처음 찾은 게 뭐지? 열팽창이지. 자, 이 앞을 볼게. 열팽창이 나오면서 열팽창이라는 개념이지 어떻게 보면 이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한 현상을 말한다. 이거 정의지. 또 그렇지. 선형 열평창 계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 그렇지, 맞지. 오케이. 또 이것도 개념과 정의고 또
길이 변화율. 길이 변화율의 정의는 그치. 그리고 변화량의 정의는 또 나왔지. 낮은 값에서 첨값을 뺀 값. 뺀 것. 그치. 대충 이 정도인가? 이 문단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 문단에 뭐가 있나? 개념. 이 문단에 없어? 3문단에는 그러면? 곡률 반지름. 오케이. 보자. 곡률 반지름이 어딨지? 아, 오케이. 여기 중간에. 곡률 반지름 있고, 얘의 정의는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한 원의 반지름이라고 한다. 곡률 반지름. 또, 오케이. 곡률.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오케이. 그리고 휘임 민감도. 오케이. 좋아. 휘임 민감도의 정의는 그치. 이를 나타내는 것까지가 정의고. 그리고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바로 또 있지. 액추에이터. 그치. 액추에이터의 정의는 아, 맞아요. 그리고 다 왔다, 다 왔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최대 이동 거리. 그치. 또 있을까요? 아, 오케이. 마지막 반응 완료 시간까지. 반응 완료 시간은 이제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기까지의 시간이다. 오케이. 와, 딱 힘들다. 아니, 쌤이 어쨌든 정의된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필자 관점을 던져준 거잖아.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치? 그러면 다 중요할 거야. 근데 그 중요한 게 지금 몇 개야? 10개가 되지. 너 이거 10개, 쌤이 갑자기 너한테 딱 10개의 개념을 던져줬어. 다 외울 수 있어? 쌤 못하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이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딱 정의된 개념과 정의된 부분을 딱 확인했을 때 딱 내가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일단 생각보다 많구나. 정의된 개념이라는 게. 그치?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꼬리를 물어서 나오는 생각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요거에서 내가 뭔가 요런 수많은 정보에 묻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것 같아. 아니 너무 많잖아. 정의된 개념이 지금 10개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바로 외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요 정의된 개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거야. 자, 그리고 이 처리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자면 자, 간단하게 첫 문장 있지. 첫 문장에서 열팽창이라는 개념과 이 열팽창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나와 있어. 너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줄 것 같아? 보통 어떤 개념이 있고 이거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정의를 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치? 보통 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쌤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정의를 가지고 개념을 가는 거 좋아. 근데 그 전에 애초에 여고 정의 자체, 이 개념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정의도 어떻게 보면 정보지만 여기 안에도 이미 정보가 들어있지 않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을 봤을 때 첫 문장의 정의,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길이 부피와 변화하는 현상이라 돼 있지. 그치? 너가 기본적으로 진짜 과학에 대한 문외한이 아니라면 물체가 온도가 변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올렸어. 그러면 이게 길이나 아니면 부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납득 가능하지 않아? 그치? 그럼 이게 나중에 이 똑같은 내용이 뒤에서 나와도 너는
괜찮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제일 일반적이라고. 방금 방식이. 그래서 보니까 열팽창. 아, 이런 게 열팽창이구나. 이렇게 납득을 한단 말이지. 근데 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쌤은 먼저 이 단어부터 봐. 열팽창이라고 있잖아. 열팽창. 열팽창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것만 봤을 때도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봐봐. 열팽창만 봐도 열에 의해서 팽창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아직 이 뒤에 정의를 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열을 줬을 때 뭔가 팽창한다라는 거는 좀 크기가 변하는 거. 이 정도 생각하거든. 그래서 열을 줬을 때 크기가 바뀌는 어떤 현상이지 않을까 라는 거를 내가 정의가 없어도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나는 요 단어 안에 있는 어떤 정보를 나는 살려서 읽은 거냐면 축자적 의미를 살려서 읽은 거야. 자, 그래서 똑같이 해볼게. 축자적 의미라는 것도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 이건 똑같이 해볼까? 이렇게 나눴을 때 글자가 함축하는 의미. 내가 아직 이 개념, 축자적 의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안 알려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단어 자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내가 요걸 먼저 해주지 않는 이상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걸로는.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쌤은 어떻게 읽냐면 처음에 열 팽창을 봐. 개념을 먼저 봐. 열이 팽창한 형상이겠다. 요거 축자적 의미에 살려주면. 그치? 그리고 열이 팽창한다라는 거는 온도, 어떤 열을 줬을 때 크기가 바뀌겠다. 크게 바뀌는 현상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뒤에 정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잠깐만. 그러면 일단 내가 앞에서 처리한 거 바탕으로 온도 변화? 아까 내가 열 생각했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큰 정보가 아니야. 근데 나는 뭐에 집중했냐면 근데 길이나 부피가 변화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대충 크기만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되게 구체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길이나 부피가 변화한다는 거는 나는 되게 특이하게 느꼈던 게 사실 그러니까 굳이 그 크기 중에서도 길이랑 부피를 제시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또 열팽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또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밑줄 끈 거야. 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떤 정의된 개념을 잘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이거를 나머지에서도 한번 하나씩 해보면서 좀 감을 잡아볼게. 자, 그 다음 거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해서도 해볼까? 이것도 네가 정의를 아직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단어 자체에서만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일단 열팽창이 뭔지는 했잖아. 온도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하는 거. 그 정도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선형 열팽창이라고 하면 어떤 거였어? 그치. 선형이라는 건 이 선형은 뭐냐면 직선할 때 그 선이거든. 직선에서 온도를 줬을 때 크기가 변하는 게 뭐겠어? 길이가 변하는 거였지. 개수라는 게 뭔지 알아? 수학 시간에 개수 얘기 많이 하잖아. 개수라는 거는 일단 개수는 변하나? 변하지 않나? 안 변해? 근데 얘 지금 나중에 정의를 보면 어쨌든 어떤 약간 뭐분의 뭐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하는 질문 뭐냐면 개수랑 상수가 같은 개념이라는 거. 물론 너가 이제
수능 수학을 할 때는 이 개수랑 상수가 되게 비슷하게 다가오거든. 그냥 우리가 다함수만 봤을 때도 각 어떤 변수 앞에 있는 상수들 그걸 개수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실제적으로 개수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다가가 보자면 개수랑 상수는 완전 같은 건 아니야. 개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 첫 번째로 개수라는 거는 너가 일단은 그러니까 상수랑 비슷하게 정해진 값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해. 근데 적어도 어떨 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보통 이런 개수는 정도, 비례상수라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 이거 사전 찾아보면 개수랑을 찾아보잖아. 그럼 비례상수라고 나와. 그럼 여기서 이 비례상수가 뭐냐? 뭐뭐 하는 정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쌤이 이런 거를 다 아는 이유는 이 개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야. 나는 공부를 할 때 개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었어. 사전 같은 데에서. 아, 개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그러면 그 활용 가능하잖아. 그럼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쌤은 이 정의를 몰라도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냐면 온도를 줬을 때 팽창하나 보다. 그것도 직선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길이가 변하겠다. 온도를 준 상황에서. 근데 그런 온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 개수라고 하니까 뭔가 뭐뭐 하는 정도, 즉 어떤 뭐분의 뭐꼴로 이게 정의될 수 있겠다 라고 나는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 걸 보면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가 봤을 때 납득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이거 한번 볼까? 온도 변화에 따른 이거는 열 팽창이가 당연한 거지. 그렇지?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눴대. 자, 이걸 좀 볼게.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 뭐뭐한 정도라 했지, 개수가 자체가. 그러니까 뭐분의 뭐 형태라는 거는 나는 당연하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래? 길이 변화율 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거래. 그치? 글을 잘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방금 쌤이 적은 것처럼 옆에 적고 있어. 너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과학 시험이 아니야 지금. 너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길이 변화율이 길이 변화율의 변화 정도 라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온도가 변화한다라는 거는 이미 열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당연한 내용이라고. 그치? 그래서 너는 이 길이 변화율의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 길이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함축돼 있지. 선형이라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선형했으니까 여기 납득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야. 근데 쌤은 하나 살짝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개수여서 나는 뭐분의 뭐일 거란 건 예측했어. 그리고 열팽창에 대한 개수니까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어쨌든 길이가 바뀐다라는 것도 생각했거든.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나는 당연히 온도가 변화하는 정도에 맞춰서 길이가 변화하는 양일 거라 생각해. 양. 그렇지 않아?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길이가 변화하는지를 생각하잖아. 양이랑 비율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 예를 들어서 2, 4, 5 같은 거는 양이야.
근데 비율은 1대 3, 2대 4, 2대 뭐 3, 3대 5처럼 상대적인 것이거든. 얘는 고정된 하나의 값이고 분명 다른 거거든. 그리고 나는 요것만 봤을 때 이 단어가 나중에 나왔을 때 난 당연하게 양으로 생각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 비율로서 나왔지. 비율로서. 난 0에서 뭔가 좀 특이하다 라고 느꼈어. 그래서 나는 요거에 대해서 얘를 좀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네가 뒤를 보면 되게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 봐봐. 길이 변화율이 뭐래?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은 값이래. 그리고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래. 자, 길이 변화율도 되게 특이하거든. 변화량이라는 거는 납득 가능하지 않아? 너 변화량만 봐도 솔직히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값이다 라는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길이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했어. 아니, 길이 변화율에 대해서.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혜성아, 길이 변화율이 뭐야? 예를 들어서 2에서 6이 됐어. 얘 길이 변화율은 어떻게 돼? 이 지문에 상관없이 200%? 그거 아무거나 상관없어. 괜찮아. 왜 200%라고 할 것 같아? 변화율이니까 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분율이고 음. 그래서 약간 퍼센트적으로 섞어야 것 같고 처음 2였고 그 다음에 5% 바뀌었으면 증가량이 4잖아요. 4는 2에 200%니까 200%만큼 증가를 했다. 오. 어떻게 보면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쌤이 다른 가외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쌤 2에서 6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3배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요게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하면 애들이 이 길이 변화율을 그냥 처음 분의 나중으로, 사실 너의 답이 제일 맞긴 하지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너가 얘기한 대로 이 처음 얘네 간의 차이를 뭘로 나눠야 돼? 처음 걸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2가 맞다는 거야.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려 했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쌤은 이거 약간 내가 과연 이거를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표시해 줬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난 요거에 맞춰서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 줬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가 길이 변화율을 이렇게 알아본 이유가 뭐였지? 선형 열팽창 계수에서 이게 쓰였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온도 변화량이 들어가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되는구나 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너가 처리를 하면 너가 만약에 나중에 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보여 뒤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해줘야 될까? 온도와 변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온도와 변함에 따라서, 열이니까 온도와 변함에 따라서 무언가가 뭔가 크게 바뀔 건데 그 크게 바뀌는 게 살짝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요걸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된다 라고 너가 처리를 해주는 거야 스스로.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한테 이게 너무 당연해. 너처럼 만약에 이렇게 바로 2가 떠올릴 수가 있어.
그럼 그대로 가면 돼. 그 문제 없이 그냥 너는 딱히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가 다른 개념들을 볼 때, 내가 요걸 가지고 이걸 바로 생각 못 하겠는데? 싶은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뒤를 가볼게. 이제 뒷페이지로 가보자. 뒤에 곡률 반지름이라는 게 있지. 이것도 한번 볼까? 곡률 반지름. 자, 곡률 반지름도 일단 쌤은 요 곡률 반지름 자체에서 일단 최대한 정보를 얻어내 보려고 했어. 근데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최대한 이거던데, 곡률은 뭔지 알 것 같으니까 대충 휘어진 정도일 것 같아. 곡이 굽을 곡이니까 휘어지는 정도. 근데 반지름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지? 이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쌤은 뭘 갔냐? 정의를 이제 간 거야. 일단 요거에 대한 처리를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가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이 원의 홀을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 이거 좀 앞부분 살짝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 물체의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일단 내가 요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네. 뭐가 지금 여기에 생략돼 있어? 띠라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오케이. 이 띠라는 게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곡선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대충 읽어보면 약간 이런 내용 아닌가? 이런 곡선의 띠가 있어. 그럼 사실은 어떻다는 거야? 이거를 원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 원이면 당연히 중심이 있을 거고, 얘네를 이렇게 이었을 때 요 원의 반지름, 이 곡률 반지름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곡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돼 있지?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라고 돼 있지. 그치?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외울 수도 있어. 곡률 반지름 역수다, 곡률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가 또 이 역수를 계산하고 막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그걸 거쳐야 된단 말이야. 쌤은 어떤 걸 추천하냐면, 왜 이게 곡률 반지름의 역수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곡률 반지름이지. 근데 쌤이 일단 1차적으로 얘에 대해서 총리해 보면 휘어진 정도야. 근데 얘가 곡률이 곡률 반지름 역수라는 거는 휘어진 정도,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휘어진 정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이 관계를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해돼? 왜? 어떻게? 많이 더 휘어서 거의 밤원처럼 된다고 하면 어, 저것보다 훨씬 작은 원이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너는 이 과학 분야 글은 되게 잘 읽을 수 있는 애인 거야. 이거를 같은 문과인한테 물어보잖아? 이걸 절대 이해를 못해. 자,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이거랑 길이가 같은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이거랑 어떤 게 더 휘어져 있어? 얘도 휘어져 있지. 그럼 얘를 가지고 원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이 원이 요 원보다 크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 역수라고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한번 납득하는 과정을 거치잖아? 그러면 당연히 곡률이 클수록 곡률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거를 당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당연하게 너가 처리하는 거가 지문 내에서도 또 많이 나온다면 이걸 당연하게 처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선지에서도 이 과정이 최소화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는 시간을 줄이고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곡률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나머지 좀 하나씩 해볼까? 남은 것들. 휘 민감도. 휘 민감도. 이거 딱 휘 민감도 단어만 봤을 때 너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치? 민감하다라는 거지. 민감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쌤은 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 그래서 얼마나 잘 휘는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정의를 보면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가 달라진대. 이를 나타내는 것이 민감도이다. 아,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대상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상은 뭐겠어? 물체겠지. 물체들 중에서 얘네가 같은 온도 내에서 얼마나 잘 휘는가 납득이 된다고. 이 정의랑 개념 사이 연결고리가. 그치? 자, 이런 게 문제거든. 액추에이터. 혹시 액추에이터가 뭔지 알아? 뭔지 알겠어? 요거만 봤을 때? 모르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에 것들이랑 비교 가능한 거야. 우리 앞에서 했던 길이 변화율, 선형 열팽창 계수, 그리고 뭐 힘 민감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단어 자체에서도 정보를 빼낼 수가 있었지. 왜냐하면 거기에 정보가 함축돼 있었기 때문이야. 얘는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로 해야 되냐면 정의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처럼 이미 그 단어 개념 자체에도 이미 정보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는 거지. 그걸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쌤은 이것도 쓸 수가 있긴 해. 왜냐면 니 나중에 다음 주에 쌤은 영어 수업할 거잖아. 쌤은 좀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 뜻을 알거든. actuate 활성시키다, 작동시키다. 실제 액추에이터가 뒤에 보면 기계거든. 그냥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거니까 대충 작동시키는 거? 뭐겠어? 기계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단어에 대해서 너가 이해도가 클수록 정의를 가지고 너가 뭔가 힘들어하는 게 최소화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뭐 나머지 최대 이동 거리, 반응 완료 시간 이것도 사실 너무 쉽지. 최대 이동 거리가 뭐겠어? 진짜로 최대로 이동한 거리 하고 뒤를 봐봐. 너무 당연해. 근데 이거를 뭔가 정의라고 해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잖아? 머리가 아파. 그때부터 이미 앞에서 8개를 지금 내가 정의된 개념이 있었는데 막 그것도 하나씩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쌤이 굳이 왜 이렇게 하나씩 다 해보냐면 너는 이거를 명심해 줘야 돼. 너의 머릿속에는 스케치북이 있어. 근데 이 스케치북에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 못해. 그치? 그래서 너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알아서 처리를 좀 해놔야 돼. 얘네들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뭔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처리하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수능 비문학을 가장 깔끔하게 읽는 방법이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그거의 방식으로 쌤이 이제 방금 또 한 게 다 뭐냐면 축자적 의미를 살려 읽기. 이것 또한 주어진 조건이라는 걸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좀 살짝 좀 시간이 돼가지고 살짝 쉬었다 할 거거든. 근데 쉬고 나서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각각의 정의들에 대한 처리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정의를 내가 그러니까 이 개념을 내가 앞에 있는 정의를 보지 않고도 저 정의를 떠올려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의와 개념 사이 연결고리를 만든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념이 너무 많아. 막 10개나 되잖아. 그러면 그 처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이 모든 이 10개의 개념들이 있는데 또 이 10개의 개념들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있고 덜 중요한 개념이 있단 말이야. 어떤 걸 더 내가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개념을 내가 더 중요하게 읽어줘야 되겠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좀 알려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한 15분 지금 벌써 지금 1시간 반이 지났거든. 그래서 수고했고 한 15분만 쉬었다가 이제 후반부 하도록 할게. 그래서 잠시 끊을게요.